간호 역사 100년. 국가의 위기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전선으로 몸을 내던졌던 간호사들. 코로나 환자를 보려면은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격리방을 들어가는데 그거를 6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뭐 물도 못 먹고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열악한 처우는 물론이고 때로는 불법으로 내몰리기까지 한 현실. 병원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건비를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간호법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해가 2005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기나긴 투쟁의 시간을 거쳐 무려 19년 만에 간호법이 통과되어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편적 건강 보장의 길 2부에서는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과 간호법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간호법이 통과되고 2달 남짓 서울의 한 간호대학에서 미래의 나이팅게일을 꿈꾸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칼륨 보충제를 공급한다든지 이제 이런 처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기본으로 하는 간호사. 많은 공부량과 고된 업무를 각오하고 문을 두드리긴 했지만 그 첫 문턱을 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전북에서만 지원서를 냈을 때 10대 1 정도 됐어요.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간호학과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높은 취업난 속에 간호학과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미래가 보장된 직업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취업이 쉬운 이유는 임상에서는 신규 직원이나 아니면 오래 일하는 직원이 잘 없어서 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쉽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무 환경과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직률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외로의 취업을 결심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간호 업무 환경은 어떤지 따라가 봤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이곳의 간호 시스템은 과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후 근무 출근하는 길이고요. 여기 보시면 크라이처치의 상징인 해글리파크 맞은편에 이렇게 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출근하시죠. 보통 오후 근무는 2시 반에 시작해서 11시에 퇴근을 하고요. 정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인계를 시작하고 이제 정시에 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비뇨기과 병동이고요. 보시면은 간호사 휴식하는 공간인 스타프룸, 그다음에 처치실, 그다음에 여기 병실이 있고 여기는 누구나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이! 제가 오늘 좀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동료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어요. Cheers! 사실은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불합리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관둬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어디서 더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지금 시간은 2시 25분이에요. 2시 반부터 이제 이 자리에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병동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담당 의사와 간호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분업을 이루어서 함께 돌보기 때문에 담당 간호사에게 모든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가 적정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내에 주어진 일들을 다 마칠 수가 있으며
휴게 시간과 식사 시간이 엄격하게 보장되는 편입니다. 차 한 잔. 식사 시간에는 제 짝꿍 간호사에게 제 환자를 인수인계해주고 식당이나 휴게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식사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경우는 제 수당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간호사의 업무 환경은 단순한 복지의 의미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딱 11시고요. 저는 퇴근하는 길입니다. 탈퇴 예예 바이 안녕히 주무세요. 간호대를 졸업하는 학생도 늘지만 열악한 간호 환경 때문에 해외 취업을 지망하는 간호사들도 증가하는 현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의 제정만이 이러한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간호법의 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법안의 통과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중 가장 뜨거웠던 3가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단독 개설할 수 있다입니다. 간호법 1조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협회 등은 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두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4글자예요. 지역사회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간호에 관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제 의사들은 이것을 그렇게 오인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다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어? 간호사들이 병원을 열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이제 그런 오해들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는 당연히 못하고요. 개설권이 없어요. 현재 국내 의료법에 의하면 개인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에도 그 의사들이 주치의나 이런 관계 속에서 간호사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일을 하고 있지 간호사가 병원을 개설했다라는 소리를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통과가 됐던 간호법안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화를 합니다. 이것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을 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지역사회, 이런 곳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해서 그런 우려나 오해를 불식시켰고요. 두 번째 쟁점은 간호법 안에 포함된 간호조무사의 자격 상한 논란입니다. 간호법 저지,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연방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을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지금 의료법에 있는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응시 자격으로는 특성화고나 관련 학원을 수료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현재 어떤 직업도 이렇게 상한을 제한한 건 없거든요. 상한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한입니다. 왜냐? 보건의료 관련한 대학이나 대학을 졸업을 해도 관련 학원을 수료를 해야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거는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 협회의 비판으로는 이것이 카스트 제도 법안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오해이고요. 갈등을 계속해서 원활하게 좀 조정을 해가기 위해서 그 간호법안을 보시면은 부칙 조항에 협의체를 꾸려서 관련된 사안을 계속해서 의논을 해나간다라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바로 의료 타 직역 간의 업무 침탈입니다. 불법으로 내몰렸던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에 대한 사안은 의사단체들의 반감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엄연히 다른 영역의 의료 행위자로서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의료제도에서 혹시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법을 가지고
독자적인 영역이 규정이 되게 되면 간호사들이 그 의사의 어떤 관리 감독에 벗어난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의료인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있고 또 의료기사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서로 양해와 협업을 토대로 원만히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간호직역만 독립해서 별도의 법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반감이 컸습니다. 주된 이유는 각자의 업무 범위가 있는데 이 업무 범위가 침해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직역마다 또 이제 병원마다 간호사마다 생각이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사들이 이제 본인들의 직무가 침해받을 것이다. 본인들의 직무 범위를 간호사들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또 간호계 쪽에서는 너무 많은 범위의 일들이 넘어올까 봐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범주의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업무들이 위임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충분한 그 사례를 검토를 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된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준비 속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해 하위 법령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있어서의 한계와 업무에 있어서의 책임까지도 저희가 법적인 내용을 담아서 진료 지원의 업무를 간호사가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간호법이고 간호사들 중에서 고난이도의 또는 훈련된 그리고 그것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만이 그리고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병원급에서만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아마 하위 법령으로 이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호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이 되면은 우리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 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면 이런 간호나 아니면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 나의 건강권 그리고 내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다가 그 지역 사회에서 온전히 내 삶을 끝까지 누리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사실 잘 지켜지려면은 우수한 간호 인력이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보통 국민들이 환자로서 병원을 갈 때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실은 관심이 없죠. 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거기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고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가장 제도를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간호법이 만성질환 중심의 이 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간호 패러다임의 변화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권을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기여하는 데 저는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 아이고 이쁜 얼굴이 이렇게 돼서 어떡한데요? 괜찮아요. 조심하고 못살지. 저희가 60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지금 6분이 L튜브 비위간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이고 또 소변을 잘 배뇨곤란이 있어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위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런 관을 삽입하고 교체하고 하는 데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원거리에 있는 병원 소속의 가정간호사를 불러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은 그게 정기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 그런 관들을 집어 뽑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거를 바로 조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게 또 배뇨곤란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소변을 배출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법에 위반되다 보니까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사에게 필요한 법일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영양제 투여를 위해서 방문을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환자분 엉덩이에 욕창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영양제 투여만 오더를 주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해드리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 제가 의사 선생님께 다시 보고를 해서 처방을 받아서 이거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야 될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요양이나 간호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매번 의사가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간호 업무를 맡으신 분이 좀 더 자주 환자를 접촉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나 약을 복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실제적으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 건강한 노후를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간호사들과 그다음에 간호 인력들이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급성기 질환은 의료기관에서 빠르게 입원하셔서 빠르게 퇴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의료기관, 급성에서 만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봄 체계. 집에서 편안하게 그 간호를 받으시면서 요양을 하시면서 그리고 임종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때 국민의 보편적 건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간호사의 역량 확대와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동료 의료진들에게도 환영할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호법 통과로 인해서 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인정받고 약간 다른 의미의 동료로서 같이 의료계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게임이 시작된 거고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을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그 만든 것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직능들이 뾰족해질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레이존에 속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거고 그러면 그전에 내가 했던 일들이 현행 법상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교육, 보상을 어떻게 받는 구조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합리적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믿음. 그 믿음 앞에 간호법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최전선에서 환자 상태를 파악한 것은 간호사인데 간호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차트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소통이 중요할 것 같고 전인 간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전인 간호를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권한이 생기면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같이 따르는 거거든요. 간호사 스스로가 고도의 교육도 받고 또 받은 교육도 반복해서 연수교육,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간호기술을 연마를 해서 자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민간 의료기관들이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적정하게 고용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고 이런 법 제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 간호법이 생겼고 시행령이 완성된다면 앞으로 생각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달라질 것 같고요.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 일과 간호사들이 책임져야 되는 일, 그 다음에 교육받아야 되는 일들이 다 괴리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의사로 대표는 되는 의료인들이 그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움직여 나가야지 그 다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제정을 이룩해낸 간호법.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간호 환경의 개선과 간호사의 처우, 합당한 대우를 위한 조석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보편적 건강 보장을 향한 길목에서 함께 기다려준 국민을 위해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병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때입니다.